자, 봅시다. 32번 하나 볼게요. 이게 올해 모의고사에서 특별히 딱 4개만 골라서 진도 나가는 거 보면 얘네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보니까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Why support may not be effective. 여기서 why라고 하는 것은 앞에 reason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서포트가 좋은 게 아니라고? 이거죠.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포트. 이 서포트라고 하는 것이 얘가 좋은 게 아니래요.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씩이나 이유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is that receiving help could be a blow to self-esteem.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blow란 단어가 훅 불다 이런 뜻도 있지만 blow란 단어가 팍 치는 것도 blow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서포트가 좋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요? A recent study by Christopher Brook and Jessica Gordon. 이 두 사람이 at Lehigh University 여기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This possibility.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 this possibility 이런 거. this po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말한 죠.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에 타격을 주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해본 건데 according to the threat to self-esteem model 여기서 이 threat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threat, 요 위협 이 threat라는 단어를 앞에 나왔던 이 blow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쓴 겁니다. 이렇게 자존감에 타격이 된다, 자존감에 위협이 된다. 같은 말로 쓴 겁니다. help,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perceived as supportive and loving.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도움을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고 loving, 사랑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or it can be seen as threatening if that help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3개, 접사는 2개. 여기. 그리고 여기 if.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랑을 주고 그런 것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can be seen as 잠깐만 우리 되게 많이 봤었는데 can be seen 이렇게 한 다음에 as가 전치사가 되면 앞에 거랑 이꼴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전치사 as가 뭔 뜻이에요? 뭐로써 라는 뜻이니까. 뭐로써? threatening. 이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협으로 느껴지는 게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면 무능력의 암시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아민이가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어요. 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근데 이거 좀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냥 잠깐 살짝 도움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마워. 관심 가져줘서 이 정도가 될 텐데 아민이가 막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야 비켜봐 장난하나? 막 지가 풀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어머나 이런 생각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에 타격이 된다는 것에 대한 조건은 있죠. 이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움이 의미하는 바가 나의 무능력 incompetence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According to Brook and Gordon 이 두 사람에 따르면 support라고 하는 것은 is especially likely to be seen as threatening if it is in the area that is self-relevant or self-defining. 여기까지만 잘라서 볼게요. 동사 지금 2개. 다시 한번 3개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한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특히나 아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민이는 자기 스스로 수학 실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수학에 대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진 애야. 난 수학 문제 정말 잘 풀어. 근데 그런 애한테 가지고 야야야 비켜봐. 아이 장난하나.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게 in the area. 그 어떤 영역이야? That is self-relevant, self-defining.
자존감. 나 이게 난데.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인데 거기다 대놓고 야 비켜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즉 다시 말해서 in an area where 요거는 이제 that is 요거는 그냥 즉 말하자면 이런 정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in an area where your own success and achievement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어떤 거냐면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빛을 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누가 야 너 설명이 그지 같더라? 다음엔 이렇게 설명해봐. 학생들은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물론 받아들여야죠. 내가 부족하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이거 정말 잘해. 난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지적질을 해댄다면 도움을 준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게다가 걔는 전공자도 아니야.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can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and this can undermine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 of the help. 동사 지금 2개, 그리고 여기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문장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죠.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느 영역에서 self-relevant task. 방금 말했던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 나의 자존감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당신을 좀 기분 나쁘게, 좀 마음 상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And 이것이 can undermine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 of the help.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도 훼손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건 아닌데요. 이거 많이 아시죠? and this 이건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which라는 형태로 바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뒤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연결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r self-concept rest 잠깐만 여기서 rest란 단어는 impart를 가로 묶어주시고요. rest on 이렇게 봐주세요. rest on 그러니까 당신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your great cooking ability 나 요리 되게 잘해. 난 진짜 백종원 저리 가라. 난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It may be a blow to your ego.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타격이 될 수 있어요. When a friend helps you prepare a meal for a guest.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요리하는데 굳이 옆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도와준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타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It suggests 잠깐만 it suggests 잠깐 suggest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우린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생각?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인데 여기서 그냥 you are 이란 동사를 썼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겁니다. You are the master chef. You thought you are. thought you are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문장은 되게 짧은데 동사가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it's just that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you are not the master chef 당신이 최고가 아니야 that you thought you were 여기 이렇게 당신이 생각해 이건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중간에 삽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마스터 셰프가 아니야 또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존감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글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없냐면 연결어가 요거 for example 요거 하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뒤집어지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았어요. 첫 문장에서 말하는 거 끝까지 끌고 왔죠. 어떤 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서포트. 이 서포트라는 단어를 본문에서는 서포트를 쓰기도 하고 헬프라고 쓰기도 했어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좋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 그것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경우. 무능력. 됐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과 관련돼서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내용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여기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혹시 영작 같은 거 해봐라 라고 하면 요거는 좀 잘 써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기 중간에 삽입됐다라는 거 이 정도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더 갈까요? 39번으로 갈게요. On any day of the year 1년에 그 어떤 날이건 한마디로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년 내내 The tropics and the hemisphere that is experiencing its warm season receive much more solar radiation than do the polar region and the colder hemisphere.
이렇게. 동사가 지금 3개씩이 나왔거든요. 동사가 3개라서 적산 2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that. 이제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수일시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러니까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then이거든요. 근데 잘 봐. 이 부분에는 밑줄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then 한 다음에 to the polar region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뭡니까? 도치대인 거죠.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도치됐으니까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olar region이나 cold atmosphere, 이제 극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차가운 반구 그 지역에서 그러는 것보다 더 많은 solar radiation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해석이 될 건데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도치라는 거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2가지거든요. 도치랑 관련해서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일치.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랑 반대거든요. 평소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했는데 도치가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수일치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도치랑 관련되는 것이 동사의 종류가 뭐니? 한마디로 너 누구 대신하니? 비동사를 대신하니? 아니면 일반 동사를 대신하니? 이건데 이 앞부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앞부분에 나온 동사가 receive 라는 일반 동사가 나온 거죠. 그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조동사 do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갈게요. 그럼 2가지 형태로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문법 문제를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2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여기다가 do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복수죠. do를 쓸 거니? are를 쓸 거니? 첫 번째. 또 하나는 do를 쓸 거니? does를 쓸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조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비동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너 누구 대신하니? 누굴 대신하니?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더 많은 이제 태양 광선을 받겠죠. Averag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the tropic and latitudes up to about 40 degree receive, 얘가 동사입니다. More total heat than they lose by radiation. 요 앞에 여기 averaged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묶어주시고 뭐가 되는 겁니까? 분사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요. 한 해의 그 과정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average 평균이 되어진 여기 평균이 되어진 요 지역들은 그러니까 40도 이상 여기 위도 40도 이상의 지역들은 receive more total heat than they lose by radiation. 복사에 의해서 걔네들이 잃어버린 열보다 받는 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Latitude about 40 degree 40도 이상의 위도라고 하는 것은 위도라는 지역은 receive less total heat than they lose by radiation. radiation에 의해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 이 동사네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뭐야? 똑같은 문 한 번 더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 어버브가 나왔구나.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야기는 거의 같죠. This inequality produces 이러한 불평등 어디에선 이제 받는 열이 더 많고 어디 잃어버린 열이 더 많고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produce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operation of a huge global scale engine that takes on heat in the tropics and gives it off in the polar region. 동사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적산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 that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and 이렇게 묶어 주시면 takes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 gives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온도가 어디는 열을 더 많이 받고요. 어디는 열을 적게 받고요. 이런다면 이 불평등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 열이 섞여야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에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열이 이렇게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보니까 이것이 필연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For the operation of huge global scale engine. 거대한 전 지구적 수준의 엔진의 작동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That takes on heat in the tropic. 이 열대 지방 있잖아. 여기 열대 지방에서 여름막 흡수해요. 여름막 흡수해. And 그런 다음에 gives it off in the polar region.
이 열을 막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분출하는 거죠. 이 차가운 지역 여기다가 열을 분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알았어. 열이 이렇게 지구 안에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에 열이 이렇게 대류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대한 전 지구적 수준의 엔진, 진짜로 에어컨 돌아가듯 선풍기 돌아가듯 그렇게 진짜로 엔진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일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구 안에서의 열의 불평등, 기온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엔진이 뭐냐? 엔진이 도대체 뭔데? 좀 더 가볼게요. It's a working fluid. It's the atmosphere. 바로 대기죠. 대기. Especially the moisture it contains. 특히나 그것이 대기가 품고 있는 그 moisture, 수분. 그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런 열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게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거죠. Air, 공기라고 하는 것은 is heated over the warm earth of the tropic. 여기서 열이 되게 막 팽창해요. 공기가 막 팽창을 해. 공기가 막 데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expands, 팽창하고요. rise, 상승해서 flows away both northward and southward at high altitude. cooling as it goes.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열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이 공기가 데워진 다음에 팽창하고 상승해서 남북으로, 어떤 애는 북쪽으로, 어떤 애는 남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퍼져나가고요. cooling as it goes.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는 동안에 cooling, 기온이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It descends and flows toward the equator again from more northerly and southerly latitude. 걔네들은 다시 하강하고요. 다시 적도지방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적도라고 합시다. 지구를 이렇게 옆으로 누렸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퀘이터. 적도가 된다면 여기에 열이 되게 많으니까 열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팽창하겠죠. 오케이? 팽창해서 얘네가 이동하겠죠. 어디로? 남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동하는 동안에 얘네가 천천히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존재하는 천천히 좀 식겠죠. 식음에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하강하겠죠. 하강은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적도 쪽으로 몰려가겠죠. 오케이? 이 과정. 지금 이 과정 자체가 글 자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대류, 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제목을 써라라고 하면 뭐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가보면 처음에 the driver of FOMO, FOMO, the fear of missing out, is the social pressure to be at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people, whether it is from a sense of duty or just trying to get ahead. We feel obligated to attend certain event for work, for family, and for friends.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가 2개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말하는 거 직접 따와가지고 뭔가 이상할 수도 있다고 쌤이니까. 아마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겠죠? 여기 that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주시고요. that을 써주시고 이 that은 이 앞에 있는 FOMO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동격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설명이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문법이 조금 안 맞긴 하네요. 어쨌거나 FOMO라고 하는 게 있는데 missing out. 그러니까 miss out이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FOMO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력. 드라이버라고 썼으니까 드라이버가 이제 이끌어내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런 동력이 어떤 것이냐면 왜 생기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the social pressure, 사회적인 압박인 거예요. 어떤 압박이냐? To be at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people.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적절한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압력. 이 바로 FOMO,
라고 하는 거래요. Whether, 그러니까 it's from a sense of duty or just trying to get ahead.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의에 의해서건, duty, 타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그냥 내가 자의, 그러니까 내가 앞서고 싶어 라고 하는 자의에 의해서건 어떤 형태건 간에 we feel obligated, 우리는 압박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껴요. to attend certain events.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서 여기까지. 어떤 일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이벤트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This pressure from society combined with FOMO can wear us down. 근데 이렇게 FOMO,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로부터의 압박과 FOMO라고 하는 것과의 결합, 이 FOMO와 결합된 이 사회로부터의 압박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이 FOMO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이 있냐? 이 social pressure, 이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회적 압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인해서 우리를 wear down, 지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가야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머님, 나의 어머니랑 굉장히 친한 분의 아들의 결혼식. 굳이 안 가도 되거든. 근데 그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는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너랑 같이 자랐다. 야, 어렸을 때부터 너 이렇게 그 형제처럼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엄마 체면이 있잖아. 엄마 체면이 있으니까 너도 가야 돼. 잠깐이라도 얼굴이라도 비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싫거든요. 사실 잠깐 얼굴 비추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가가지고 얼굴 하고 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야.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서 밥도 먹어야 돼. 밥 안 먹고 가면 왜 안 먹고 가니? 배 안 고파서. 먹으래.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최근 어떤 연구에 따르면 70% of employees admit that when they take a vacation, they still don't disconnect from work.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여기서 that, 그리고 when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보다 먼저 이거에 밑줄 치세요. 70% 밑줄. 70%. 퍼센티지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돼요? 퍼센티지 이거 부분 표시하는 거구나. 부분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employee라고 하는 것이 복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70% 정도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휴가인데도 일과의 디스커넥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그 일자리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일이 잘 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맡은 그 책임의 일이 어떻게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Our digit habit, which include constantly checking emails and social media timelines,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 It is nearly impossible to simply enjoy the moment along with the people with whom we are sharing this moment. 이렇게. 동사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접속사가 3개 필요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소위 말하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죠. 이메일도 확인하고요. 소셜 미디어 타임라인도 확인하고요.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거 확인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디지트 습관,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잠깐만. 우리 지문을 읽을 때 so라는 표현이 나오면 뭘 찾기로 했죠? that을 찾기로 했거든요. 여기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서 that, 그래서 it is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가요?
to simply enjoy the moment. 그냥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with whom? 우리가 그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죠. JOMO라는 것도 있대요. FOMO가 있고 JOMO가 있는데 the joy of missing out. miss out에 대한 제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FOMO가 되는 건데요. 요 FOMO에 대한 예시. 여기 예시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트 헤비트. 이 디지털 헤비트. 이 디지털 헤빗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시처럼 되는 거죠. 직장에서 멀어질 수 없는,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 해라고 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JOMO라는 것도 있대요. 아까는 미스아웃해서 fear, 두려웠었는데 여기서 미스아웃을 해서 joy, 즐겁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지점에 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JOMO라고 하는 것은 is the emotionally intelligent antidote to FOMO and is essentially about being present and being content with where you are at in life. 동사 지금 3개, 접사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여기서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문법을 너희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긴 한데 이 부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with where, 이 부분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where를 네모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세모로 표시했잖아. 이건 뭐냐면 만약에 where를 네모로 표시하면 의문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 어디?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요. 여기다가 the place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관계 부사가 되거든요. 인생에서 당신이 있는 그 장소, 그 장소, 당신이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being content with, 만족감을 느끼고 그 존재감을 느끼고 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JOMO인 거죠. 그리고 emotionally intelligent antidote,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JOMO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할 그 사람들,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있다면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거죠. 오케이?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present, 이 순간,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being content, 만족감 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You do not need to compare your life to others.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But instead, 그 대신에 practice turning out the background noise of the shoulds and wants and learn to let go of the worrying whether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동사 지금 4개, 접산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but. 당신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연습하세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turning out the background noise, should and want.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다 의무고요. 나한테 주어진 책무라는 거죠. 그런 거 다 꺼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learn to let go.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냥 두라는 거죠. 뭘요? worrying whether. 당신이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 그거 버리세요. 놔버리세요. 이렇게. 예전에 학원 하다가 학원 이렇게 내가 직접 하던 학원에서는 방학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과감하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그냥 어차피 내가 책임자로 있으니까 그냥 일주일 쉬겠다. 일주일 쉬세요 하고 그냥 훅 떠났거든요. 그냥 툭 떠나서 한 일주일 정도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전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초반에는 막 2박 3일 가면서도 막 핸드폰 들고 왔어요. 로밍 해가지고 막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전화 오면 통화료도 비쌀 텐데 그냥 막 받아가지고 막 통화하고 막 상담 전화를 막 그렇게 해서 해외에 가서 막 상담 전화하고 막 한참 통화하다가 어머니가 근데 왜 이렇게 좀 감이 멀죠? 아 어머니 사실 제가 한국이 아니라 딴 데입니다. 되게 미안해하면서 전화 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죄스럽기도 하고 막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그냥 훅 떠나기 시작했냐면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훅 떠나려고 어머니들한테 우리 학원 방학합니다 해서 이제 문자를 싹 돌렸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그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좀 쉬어야 되고 선생님도 좀 쉬세요. 축하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막 문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한테는 서로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포모 저쪽 두려움이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즐거움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조모라고 하는 것은 allows us to live life in the slow lane. 슬로우 레인, 우리 이제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 할 때 그 다 선이 있잖아요.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슬로우 레인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능해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피드로 살아가는 거죠. To appreciate human connection. 내가 천천히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즐기고 to be international with our time. 이 시간에 intentional with our time. 우리 이 시간에 대해서 intentional 의도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practice saying 이렇게 말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No,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 무조건 yes가 아니라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바빠요. 지금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난 휴가 왔거든. 난 거기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o give ourselves tech-free breaks. 핸드폰 좀 던져 놓으시고요. 이어폰 같은 거 좀 버려 두시고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And 그리고 to give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permission 허락해 주는 거예요. To acknowledge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and to feel emotions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to feel emotion 그 감정을 느끼는 허락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Instead of constantly trying to keep up with the rest of society 이 사회에 나를 그냥 이 사회에 막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 뉴스들 따라가야 되고 그 소식을 따라가야 되고 그 기술을 계속 내가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대신에 그거 하지 말고요. Jomo allows us to be who we are in the present moment.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걸 가능하게 해주죠. When you free up that competitive and anxious space in your brain 만약에 당신 머릿속에서 그렇게 막 경쟁적이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잠깐 이렇게 싹 비워놓는다면 free up, 싹 비워놓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면 you have so much more time energy and emotion. 당신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to conquer your true priorities. 당신 진짜 우선순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됐죠? 요거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볼 거 없어요. 문법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없어? 이런 정도의 느낌의 글들은 그냥 쭉 그러니까 전부 다 읽어도 일단은 영어로 다 읽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글만 읽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추가 2번 모의고사였었고요.